콘크리트 유니버스의 두 번째 작품 황야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를 파괴시킨 초거대 지진, 그로부터 8년 뒤 황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잿더미와 자네들이 모래로 바뀌었을 뿐 상황은 8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죠. 전작 메인 무대였던 황궁아파트 103동 황야에서도 역시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설정은 전혀 다르죠. 같은 세계관과 같은 장소인데 왜, 무엇이 또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두 영화 시간대가 다르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재난에도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아파트 103동을 중심으로 외부인과 원주민끼리 싸우고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또 부부끼리 싸웁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8년을 싸우다 보니 걸러지고 걸러져서 황야에서는 허접하지만 어느 정도 체계와 질서를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1만 년 전 수렵 채집인으로 회귀한 인간들, 부족에서 가장 강한 남자는 사냥을 나가고 약자를 위해 음식을 내어주고 외부인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마을 미녀를 독차지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아파트는 원주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행운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은 몇 가지 규칙과 시스템을 갖추죠. 목소리 큰 사람을 리더로 내세우고 각자 역할을 나눠 아파트를 가꾸어 나갑니다. 하지만 황야에선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황야에선 대지진 직후 군대가 황궁아파트를 최초로 발견했다는 설정이죠. 그 후 양기수 박사가 등장해 이 아파트를 지배합니다. 같은 세계관과 같은 장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아파트뿐 아니라 물도 달랐습니다. 전작에서는 갑작스런 산사태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황야에서는 어디선가 물을 구해 지하 정화시설에서 물을 걸러 마시고 있습니다. 전작과 황야의 차이점은 크게 시간대, 아파트, 물, 그 중에서도 이 아파트가 가장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멀쩡하던 황궁아파트 주민들을 없애고 또 왜 황궁아파트라는 이름을 버려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작년 하반기 침체된 극장가를 반등시킬 거라 기대했던 한국 영화 4편, 소위 빅4가 있었죠. 밀수, 비공식 작전, 덤은,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얘네들은 하나같이 제작비 100억 단위로 들어간 텐트폴 영화였죠. 근데 막상 까보니 밀수 말고는 다 망했습니다. 덤은 손익분기점이 600만 명인데 실관객은 50만 명이에요. 적자가 250억이 찍힙니다. 비공식 작전도 비슷해요. 손익분기점 500만에 실관객 105만, 마이너스 180억이 찍혀요. 그나마 콘크리트 유토피아 사정은 좀 나아요. 손익분기점 380만, 실관객 384만으로 적자는 면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사실 800만은 넘겼어야 했어요. 아이언맨 없이 지금의 마블은 없듯 한 세계관의 시발점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어느 정도 흥행을 해줘야 후속작을 견인할 동력이 생길 텐데 이게 400만으론 역부족이에요. 얘 뒤로 딸린 식구가 3명이거든요. 황야가 극장에서 개봉했다고 치면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400만 관객 중 대충 60% 240만만 봤다고 쳐요. 황야 제작비가 140억이에요. 보통 제작비 곱하기 2 하면 손익분기점이니까 손익분기점은 280만이고 벌써 손해죠. 근데 냉정하게 황야는 200만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죠. 제작사도 이걸 알아요. 근데 이미 만들었잖아. 이거 어떡하지? 잘해봐야 본전치기 같은데 근데 누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자기한테 오래. 누구세요? 형이야. 두둥. 그게 바로 넷플릭스였죠. 돈도 두둑하게 줍니다. 제작비 20%를 일시불로 줘요. 그렇게 원래 극장 개봉 예정이었던 황야가 넷플릭스 딱지를 달고 얼굴을 비쳤습니다. 막상 넷플릭스에 입성하니 욕심이 생기죠.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 바로 글로벌 관객.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내수 타겟으로 나온 영화잖아요. 만약 황야가 전작 세계관을 이어가면은 외국인이 접근하기 힘들겠죠. 어차피 전작도 흥행 못했는데 차라리 신규 유입을 늘리자라는 전략으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세계관을 손절하고 디스토피아, 진부한 SF, 좀비 아포칼립스, 조미료 가득 들어간 공산품으로 탈바꿈합니다. 황야의 허명행 감독도 황야는 속편이 아닌 독립적인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죠. 만약 황야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첫 작품을 황야로 변경할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황야가 반쪽짜리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작중 언급되는 마동석의 과거나 누가 이 생체 실험을 계획했는지 여러 떡밥을 던져놓고는 전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황야가 글로벌적인 성공을 거둔다면 회수 안 된 떡밥으로 속편을 이어나갈 생각이 아니었는지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왜 황야가 콘크리트 유니버스 세계관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전이었다면 콘크리트 유니버스는 메이즈러너, 헝그게임과 같은 한국의 거대 SF 세계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8비트였습니다.